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씨입니다. 주식 차트를 볼 때 고수와 하수는 거의 같은 화면을 보는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차이는 단순한 지시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집중하는가, 무엇을 무시하는가에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수는 차트를 읽으려 하고 고수는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하수는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상승을 하지 않는지 이러한 불평 불만 만들어 놓죠. 고수는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나,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나, 거짓 움직임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며 시장을 의심하고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스닥 분석을 할 때 나스닥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 시장에서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알기 위함이고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차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트를 볼 때 하수의 눈과 고수의 눈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하수는 캔들의 색깔, 오늘 올랐냐 내렸냐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고수는 추세의 방향성, 거래량의 질, 구조를 본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차트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추세 속에서 현재 행보 구간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는 이러한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상승했느냐 내렸느냐 이 부분을 본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 파도의 크기와 바람의 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이 파도가 어디까지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수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이 끝자락에 있는 이 물결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을 볼 때 하수의 눈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본다라는 것이고 고수의 눈은 배열 상태의 각 이평선의 기울기와 간격, 가격과의 거리의 이격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이더리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 종목은 멤버십 한 분도 코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평선의 배열 상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역배열 상태로 온 것이 보이죠. 하락 추세에서 현재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하락 이후에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현재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평선이 정배열이 안 되었죠. 단기 이평선은 밀집된 상태고 전체 장단기 이평선이 아직 밀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밀집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보 과정이 펼쳐질 것이고 그 이후에 장단기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면서 이러한 정배열 형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회원님이 이 부분에서 물려서 멤버십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현재 단가를 이 정도까지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정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손절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겨우 비중만 줄여서 또 내려왔을 때 다시 비중을 올려서 계속해서 평단가를 지금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정배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상승했냐 내렸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보는 눈인데요. 하수의 눈은 그냥 많이 터졌네 적네 이런 부분만 신경 쓰는 것이고 고수는 거래량이 가격 움직임을 확인시켜 줬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 차트에서 중요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거래량이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속임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수의 눈과 고수의 눈은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댓글과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멤버십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수가 엔화 약세, 달러 강세 부분이 발생을 했죠. 마두로로 인해서 진영학적 문제가 발생을 했고 트럼프의 관세 판결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트럼프의 관세 판결이 연기가 되었죠.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시장을 잃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조기 총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기대감에 엔화 약세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엔화 약세 현상은 전 세계 유동성 측면에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를 살펴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환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코스피 지수는 5천을 갈 수 있다고 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고서는 상승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약세의 흐름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나스닥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반도체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도체가 상승하기 위해서 메모리 관련 섹터가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SOXL이 상승하는 결론이 난다는 뜻이고 이 부분에서 매매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자재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코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유동성이 이런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스닥 선물 매매 전이 실수했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10분 봉 차트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240분 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나스닥 시장 외의 시장을 살펴보면 원자재 부분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니케이 지수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판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반도체 SOXL의 50달러 기준선을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으로 봤을 때 상승 확률이 매우 높았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관세 판결 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0분 봉 차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준선이 정배열되는지 역배열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역배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이 선이 이탈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본장이 열리면서 10분 봉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흔듦이 있었습니다. 상승할 것처럼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추세가 나온 상태였는데요. 10분 봉으로 양음양음의 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면 이 흔들림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시장을 너무 많이 의심을 하면서 기준을 잡지 못한 상태였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캔들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추격 매수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흔들림에 손절이 나간 것이죠. 우리 회원님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추격 매수해서 먹을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입자리가 이쪽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흔들림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큰 상승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회원님들은 니케이가 상승을 하고 원자재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매수로 기준을 완전히 잡고 매수로 진입해서 이쪽 부분에서 청산을 마무리하면서 수익이 또 크게 발생을 했죠. 심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매매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천천히 관망을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러한 추격 매수를 웬만해서는 하질 않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추격 매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완벽한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이러한 심리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 당시 자기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일부 회원님들의 성공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같이 손절을 했죠. 하지만 밑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기준선을 회복할 때 빠르게 진입을 했고 일자 파란색 라인에 왔을 때 절반을 분할 청산을 하고 위쪽으로 왔을 때 전량 청산을 하면서 매매가 아주 깔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선 매매, 구조적인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노란색을 돌파할 때 이 부분에서 또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죠. 위쪽에서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기준선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매도로 진입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위쪽에서도 매도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만큼 진입 자리도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리적 감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것들은 쉽게 멍청해져서 문제라.